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다음 주 금요일 27일에 1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는 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서 곧장 윤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리면 그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 나가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소상히 성심성의껏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김재현 최고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적극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나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탄핵 심판 그 법정에는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두 종류의 그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탄핵 심판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을 면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이고, 지금 그 외에 다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쪽은 검찰, 뭐 경찰, 공수처 이렇게 나눠져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전혀 이 별개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수사는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점으로 직접 진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 뭐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서 야당 인사들이 많이 그 활용을 했던 방식으로 수사는 일단 거부하고 법정에 나가서 제대로 진술을 하면서 증거 관계를 다툴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내란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통령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느냐, 특히 겸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 이것이 내란죄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또는 이것이 굉장히 그 위법성의 여부가 중대하냐를 따로 또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대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아마 그 재판을 그 재판이나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을 또 앞두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그 충원 여부에 따라서 네네. 또 여러 가지 대응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변호인단조차 제대로 구성되어서 가동 중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예컨대 그 수사를 위한 출두 요구서를 받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단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일단 이 헌법재판소 헌재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그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발송했습니다.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해봐야 합니다. 송 대변인님,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적 간명하다라고 하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변론을 하겠다라고 뛰어들게 된다면 법적 다툼 조금 더 치열해지고, 그러면 선고 기일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심리 기간을 장기화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그리고 당시의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 원래 탄핵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그 2017년 2월 27일
그날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그 헌재가 8대 0으로 결정할 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점을 참고해서 뭐 한두 번 정도 출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설마 그것을 매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처럼 본인이 직접 증인신문에도 참여해서 뭐 따져 묻고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는 건 사상 처음이잖아요. 직접 변론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직접 진술을 하는 것에 예. 가깝겠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추가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윤 대통령께서 많은 말을 헌법재판에서 하는 것이 탄핵 심판에서 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미국 격언에 보면요 그런 격언이 있어요. A man who is his own lawyer has a fool for a client. 이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면 변호사도 그 의뢰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미국 격언에도 변호사도 자기 자신의 일은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어떤 나름의 법적인 평가와 자신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과 없이 법정에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탄핵 심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대단히 미지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정전망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을 한 동기 이걸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재판의 쟁점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비상계엄의 요건이 있었느냐, 절차를 갖추고 있었느냐, 네.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였느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었느냐, 네. 국회에 통보가 됐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쟁점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 예. 또한 이거 굉장히 빨리 진행되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요건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요 사령관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김용현, 방첩 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지금 체포 상태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전 정보사령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헌법재판소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재판을 끌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인의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요. 그 무슨 내란죄의 재판을 끌려고 한다든가 또는 지금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재판 과정에 탄핵 재판 과정에 자신의 발언을 해서 유리한 국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법적인 이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는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네. 그 소명할 네. 그런 기회를 가질 거라는 것이고 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많은 논란을 제기하겠죠. 지금 네. 우리 야당 의원께서야 뭐 무슨 이야기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반론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가 알겠습니다. 보면 논란이 있을 거라는 취지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죠.